안녕하세요. 머니투데이 방송 나은수 기자입니다. 오늘 이슈 체크 제가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저희 팀의 이희로 기자가 오늘 카카오와 관련해서 좀 준비를 해왔다고 합니다. 저도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는 모르는데 한번 직접 만나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준비한 내용이 카카오 관련해서라는데 뭐 좀 정확하게 좀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사진 하나 좀 보고서 시작을 네. 할게요. 참여연대하고 이제 민변이라는 곳에서 전국 가맹점주 협의회라는 곳과 함께 이제 국회에서 기자간담회 같은 걸 한 겁니다. 이제 내용을 보면은 카카오 선물하기에 대한 숨은 불공정 행위를 공정위에 신고했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 카카오 선물하기 혹시 써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통 이제 생일, 지인 생일 때 카카오 선물하기 좀 많이 쓰죠. 맞아요. 이게 좀 그러니까 편하다 싶은 게 사실 카카오톡은 전 국민이 거의 다 쓰는 서비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뭐 축하해주거나 아니 뭐 감사를 표하거나 그럴 때 우리가 보통 선물하기 해가지고 보내는 게 가장 쉽고 그러니까 실제로 카카오 이 선물하기가 2011년에 출시가 됐는데 근데 그 이후에 성장세가 좀 어마무시한 것 같아요. 그래서 거래액 추이인데 이게 2017년부터 좀 취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당시에 거래액이 8,270억 원이었고 이게 쭉쭉쭉 상승을 해서 2022년 말 기준으로는 3조 9천억 원까지 성장을 합니다. 거의 한 4~5배가 커졌네요. 네, 한 7, 6년 사이에 한 4~5배 정도 커진 거죠. 실제로 이 선물하기 시장에서 카카오의 점유율은 90% 이상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상당한 성장세와 엄청난 시장 점유율을 장악을 하고 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근데 이와 관련해 가지고 최근에 이제 아까 보셨다시피 이제 민간 단체들, 시민 단체들에서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다라고 거론을 한 거니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좀 더 이야기를 해보면요. 예컨대 우리가 10,000원짜리 음식을 주문을 한다. 그럼 거기서 카카오가 걷는 수수료가 한 1,000원 정도 된다는 그런 뜻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뭐 본사하고 가맹점이 같이 내는 경우도 있고 혹은 가맹점만 따로 내는 경우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 액수가 뭐 어느 정도의 비중인지 그냥 딱 절대치만 봤을 때는 잘 모르니까 카드 수수료하고 한번 좀 비교를 해볼게요. 이 카드사들은 이제 가맹점을 통해서 매출이 발생하면 거기서 수수료를 받는데 그에 대해서 적격 비용이라는 거를 이제 정해놔가지고 그 제도에 따라서 수수료를 이제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이야기하자면은 상한선을 정해놓는 거죠. 그래서 연매출 어느 정도에 따라서 수수료율이 어느 정도 된다라고 했을 때 그 최대 상한선은 2.3% 정도 됩니다. 네. 그리고 평균적으로는 한 1.2에서 1.3% 정도 된다고 하니까 근데 비슷한 서비스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카카오 선물하기 또한 어떻게 보면 이건 그냥 우리가 이걸 이용해 가지고 상품을 주문하고 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결제 수단인 거잖아요. 그죠, 그죠. 카드 같은 것도 결제 수단인 건데 이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한 1.2에서 1.3 정도 되고 카카오톡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5에서 10%그 이상이 되는 거기도 하니까 상당히 수수료율이 높아 보이기도 하죠. 사실 그래서 이 문제가 2019년부터 좀 언급이 되기 시작했는데 공론화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다가 최근 들어서 좀 이게 더 부각이 된 게 올해 6월부터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들여다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토론회도 열고 그리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들이 좀 거론이 됐고요. 자, 그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카카오 측도 이제 해명을 이제 나서고 있는데 카카오는 이렇게 말해요. 수수료율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수수료율은 우리가 정하는 게 아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카카오 선물하기는 카카오의 서비스잖아요. 아, 카카오는 네, 그죠, 그죠. 우리가 수수료를 안 정한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누가 정하나요? 예, 여기서부터 이제 좀 따져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선물하기 서비스를 우리가 이용을 하고 그거를 카카오에서 사실 우리가 쓰는 거잖아요. 네, 그죠. 근데 그걸 수수료를 안 정하면 그럼 누가 정해주는 거냐라고 했을 때 이 선물하기 그러니까 모바일 쿠폰이라고 하는데 이 모바일 쿠폰의 유통 구조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 브랜드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 프랜차이즈 가맹점 본사가 있을 거고요. 이 본사가 어떤 쿠폰 같은 거를 이제 이용을 해가지고 소비자들을 조금 더 끌어들여야겠다라고 하면은 그 계약을 맺는 주체가 바로 이 쿠폰 사업자라는 거예요. 이 쿠폰 사업자는 카카오가 아니고 이 카카오하고 이 본사 사이에서 이 쿠폰 사업을 대행해주는, 그러니까 중개해주는 그런 서비스를 하는 곳이죠. 그럼 카카오랑 그 쿠폰 사업자랑 완전히 관계가 있는 그런 계열사나 이런 건 아닌 거죠? 네, 전혀 그건 아니고요. 민간 업체에서 그런 것들을 하고 있고 카카오하고 이제 서로 이제 계약에 따라서 그걸 이행을 하고 있는 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본사하고 쿠폰 사업자 간에 모바일 상품권 사업 제휴 계약이라는 걸 맺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제 계약을 맺음으로써 본사에서 원하는 쿠폰을 우리가 그런 걸 찍어내거나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카카오한테 전해줄게 그런 일종의 계약을 맺는 거죠. 상품권 업무 위탁이라는 그런 계약을 맺는 거고 그래서 쿠폰 사업자가 그러면은 이제 카카오한테 직접 쿠폰을 발행을 해가지고 카카오 측에 건네주거나 혹은
카카오 측에 이런 주문이 들어왔는데 쿠폰을 만들어 주세요라고 어떤 발행 의뢰 같은 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카카오에서는 이제 그 쿠폰 의뢰가 들어왔으니까 소비자들한테 그걸 직접 발행해가지고 판매를 하던가, 혹은 쿠폰 사업자가 만든 쿠폰을 대신 팔아주던가. 그러니까 우리가 카카오톡에서 그 선물을 이제 선물하기를 이제 통해서 구입을 하는 거는, 그거는 카카오가 직접 만든 걸 수도 있고, 혹은 쿠폰 사업자가 만든 걸 수도 있다. 그죠. 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든 소비자는 그거 이제 구매를 했으니까, 그러면 이제 가맹점을 통해 가지고 그 쿠폰을 써가지고 우리가 뭐 음식을 사 먹는다거나 할 수가 있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소비자가 이 쿠폰을 쓰는 구조는 카카오하고 이 소비자하고 그리고 그 매장, 가맹점, 그리고 큰 틀에서 본사까지 볼 수가 있겠죠. 우리 머릿속에는 딱 이 정도의 생각만 있는 건데, 사실 이 중간에 쿠폰 사업자라는 그런 별도의 사업자가 하나가 더 있는 겁니다. 네. 선배, 그러면은 일단 지금 약간 조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좀 직관적으로 예를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런데 우리가 10,000원짜리 결제를 했다. 네. 그럼 그 10,000원에 결제한 게 발행사, 그러니까 플랫폼 회사 카카오한테 그 돈이 먼저 들어갑니다. 카카오 그럼 카카오는 10,000원 입금이 된 거죠. 맞습니다. 그럼 카카오는 그 중에서 수수료를 얼마를 취한 다음에 그 다음에 쿠폰 사업자한테 또 정산을 해줘요. 그 만약에 10% 예를 들어서 10%를 먹는다고 하면은 네, 네. 9,000원을 또 쿠폰 사업자한테 주고 네, 그런 네. 거죠. 예. 그렇죠. 그럼 쿠폰 사업자들은 또 거기서 자기네들 취할 수수료 빼고, 그리고 이제 가맹점 본사한테 정산을 해줍니다. 그러면 가맹점 본사들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최종적으로 가맹점한테 매출에서 수수료를 뺀 나머지를 최종적으로 정산을 해주는 거죠. 본사는 아예 안 내는 경우도 있고, 또 본사하고 가맹점하고 일부 쉐어하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마다 다르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용 구조는 좀 달라질 수가 있는데, 큰 틀에서 이 돈을 정산하는 구조는 이 유통하는 구조하고 역으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위에서 이렇게 아래로 간다라고 좀 저는 이해했는데 좀 그렇게 이해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예를 들어 제가 스타벅스에서 선물하기 쿠폰을 받아서 10,000원을 결제를 하면 제가 소비자니까 카카오 선물하기로 10,000원이 들어가고, 카카오톡이 선물하기가 만약에 10%를 먹는다 하면은 이제 1,000원을 갖고 9,000원은 쿠폰 사업자한테 들어가고, 쿠폰 사업자는 또 일정의 수수료를 떼고 이제 스타벅스한테 남은 돈을 정산해준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카카오는 자기네들이 이걸 수수료를 정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수수료를 정하는 주체는 본사하고 쿠폰 사업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맹점주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수수료율이 높으니까 네. 본사에 따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너네 쿠폰 사업자들하고 이거 수수료 협상을 어떻게 한 거냐라고 했을 때 본사는 가맹점들한테는 이 계약 내용을 공개할 수가 없다는 입장이다. 영업 비밀이라고 해가지고 공개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고, 사실 그걸 강요할 수도 없는 거고요. 그죠. 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수수료를 내는 주체는 가맹점주하고 본사가 될 수도 있지만, 본사가 다 안 내고 가맹점만 그냥 온전히 100% 내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맹점주들로선 이걸 반으로 나누면 또 좋긴 하겠는데, 근데 본사가 그걸 부담하지 않는데, 근데 이 계약이 수수료율이 왜 이렇게 높아? 근데 그거 계약 내용을 우리가 확인할 수도 없어. 완전 깜깜이 계약이야. 그러니까 가맹점주들 입장에서는 이거는 따져야겠다 라고 하면서 이제 시민단체들에 이제 물어보면서, 그러면서 이제 참여연대하고 이제 국회에서 좀 나서기 시작한 게, 카카오가 수수료를 좀 높게 잡아서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이다 라는 식으로 좀 이제 좀 타겟팅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문제로 언급이 되는 게, 이게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사실 또 수수료율이 상이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가맹점주 협의회에서 이제 취합한 브랜드별 수수료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네. 이 수수료를 보면 일단 가장 낮은 쪽은 보시다시피 스타벅스죠. 스타벅스는 5%밖에 안 됩니다. 스타벅스는 그리고 가맹점하고 본사가, 사실상 본사가 다 가맹점을 거의 다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가맹점이란 개념이 없고 다 직영점이죠, 사실은. 그래서 스타벅스는 5% 정도 되고, 다른 데 좀 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에도 한 6에서 7% 정도 되는데, 상대적으로 좀 협상력이 낮아 보이는, 조금은 인지도가 좀 덜해 보이는 곳들은 수수료율이 좀 높은 경향이 있어요. 예컨대 투썸플레이스나 메가커피 같은 곳은 9%대 수수료율이고. 와, 근데 메가커피는 한 잔에 1,500원이잖아요. 그럼 꽤 많이 떼가는. 10% 따지면 150원 정도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벼룩에 간을 빼먹는 좀 약간 그런 느낌이기도 하고요.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네, 뭐 뚜레쥬르는 좀 의외였던데, 뚜레쥬르도 사실 좀 큰 프랜차이즈인 것 같은데 수수료율이 10%입니다. 그리고 컴포즈 커피, 여기도 좀 약간 약한 브랜드죠. 여기도 10%. 반올림 피자라는 그런 피자 좀 영세 브랜드가 있는데 거기가 가장 높았어요. 11% 정도 되는 거죠. 카카오는 왜 그럼 이렇게 수수료의 차등이 발생하느냐라고 물어보면은, 카카오는 또 이거는 쿠폰 사업자와 본사 간의 협상에 따른 그런 결과다. 우리 잘 모른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카카오는 어떻게 보면 쿠폰 사업자들이
그들이 중개 역할을 해주는 거기도 하고 또 자신들이 협상 주체가 아니라고 강조할 수 있는 그런 일종의 좀 수단인 것 그죠, 같기도 그죠. 해요. 이게 뭐 그들이 그렇게 밝히진 않지만 좀 그렇게 보이기도 네. 하고요. 또 카카오는 이렇게도 해명을 해요. 그러니까 입점사는 누구나 다 수수료 협상을 요청을 할 수가 있다. 그리고 대기업이건 영세한 곳이건 상관없고 교섭이 가능한지 여부는 이런 수수료 협상을 하는데 영향을 주는 요인이 전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왜 가맹점 집단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납득을 못하는 거냐면 사실 상식적으로 생각컨대 수수료를 협상하는 주체는 쿠폰 사업자하고 본사라고는 하지만 사실 그 이면에는 카카오가 있을 거라는 게 사실 되게 자명해 보이거든요. 그죠, 그죠. 근데 카카오는 이렇게 면피를 하는 거니까 그 안에서 좀 서로 간에 어떤 그쵸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사실 이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면은 가맹점들한테 받는 수수료가 너무 높다는 거잖아요. 네, 그죠. 이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컨대 카카오 선물하기는 그냥 일종의 결제 수단인 거잖아요. 그죠. 근데 카카오는 이거는 그냥 단순한 결제 수단이 아니고 우리 또한 단순한 결제 중개 사업자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카카오 쪽 공식 입장을 좀 들어봤는데 모바일 상품권이 단순한 결제 수단을 넘어서 고객의 매장 방문을 하는 그런 유도 수단이 될 수가 있다. 그래서 본사하고 가맹점의 매출을 늘려주는데 활용하는 그런 마케팅 수단이 될 수가 있다. 스타벅스 선물하기 아메리카노를 하나 쿠폰을 받으러 갔는데 매장을 직접 방문하면 케이크 하나 또 살 수도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럴 약간 수 있죠. 이렇게 좀 받아들이면 될까요? 네, 그렇게 해도 되는 거고 또 예컨대 카카오 선물하기 그 플랫폼에 입점하는 곳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은 곳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그럼 사람들은 카카오를 많이 이용을 하고 선물하기를 통해서 누군가한테 선물을 해주기 마련인데 그럼 거기에 입점하지 않은 곳들의 상품과 제품은 우리가 구매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반대로 말하면은 거기 입점하는 곳들의 매출은 상대적으로 훨씬 더 늘어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는 모바일 상품권을 온라인으로 판매하는 그 수수료 또한 이건 일종의 마케팅 과정에서 소요되는 그런 수수료다. 전자상거래 판매된 수수료의 범주로 봐야지 이거를 결제 중개하는 그런 수준으로 보면 안 된다. 마케팅 대가도 포함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사실 카카오 측의 논리도 맞아요. 특히나 그 메신저를 기준으로 봤을 때는 카카오의 점유율이 너무 높으니까, 그러니까 이 점유율에서 이런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고, 그거는 카카오가 어느 정도 이런 기반을 구축해 놓은 그런 성과들을 자신들이 이제 좀 취하고 있다. 그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수수료 자체가 뭐 높기는 하나 용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시장 경제 관점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의 논리는 이런 건데, 근데 주목할 거는 국회에서 최근 논의되는 내용 중에서 지금 말씀드렸던 이 높은 수수료에 대한 카카오 측의 입장에 대해서 이거를 수수료율 인하의 논리로 쓰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문제를 좀 주도적으로 들고 나온 분이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뭐 아까 말씀드렸던 국회 토론회 같은 것도 좀 주도를 하시고 국정감사에서도 이런 문제를 좀 거론을 하신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카카오가 아까 수수료를 높게 받는 데 대해서 이게 마케팅 수단이고 판촉 수단이다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쪽의 공식 네네. 논리이기도 하고요. 근데 민병덕 의원실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지목을 합니다. 그래서 가맹사업법상에 그런 걸 하려면은 너희들이 가맹점하고 본사 간에 사전 협의가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이 실제로 있습니다. 이게 가맹사업법 제12조의 제6 1항에 담겨있는 내용인데, 이 내용에 따르면은 본부, 그러니까 가맹본부는 본사죠. 그리고 가맹점주하고 이런 판촉 같은 거 하려면은 네. 사전에 약정을 체결해야 되고, 네. 그 약정에 대해서는 판촉 행사는 70% 이상의 사전 동의가 필요하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 동의가 얻지 못하면은 동의한 가맹점주만 이런 걸 참여하는 분리 판촉이 가능하다. 이걸 의원실에 제가 물어보니까 네. 실제로 과거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러니까 본사가 어떤 판촉 행사를 하면은 가맹점주는 일단 다 해야 되는 거야. 그죠, 그죠. 그게 거의 강제돼 있었다라고 네, 하거든요. 네. 왜냐하면 법적인 어떤 장치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근데 이게 2022년에 이런 법이 개정이 되면서 이제는 가맹점주 또한 어느 정도 이런 판촉을 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협상의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약간 이게 지금 오늘 주제랑은 조금 벗어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70% 이렇게 동의 받고 만약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요. 그런데 이게 뭐 불이익을 받지 않을까 조금 걱정이 되긴 하네요. 사실 그러니까 불이익의 소지도 있을 것이고, 그런 걸 떠나가지고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서 발생하는 매출이 뭐 어느 정도 된다라고 우리가 딱 정해서 말할 수는 없지만, 특정 가맹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매출의 50% 가까이 나오는 것도 있다고 해요. 선물하기로만 전체 매출의 5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거에 대한 의존도가 너무 높은데, 근데 점주들이 이거를 선택할 수가 있나?에 대해서 사실 좀 그런 고민도 있는 거죠. 네. 그렇죠. 가맹점주들로선 이거 의존도가 너무 높아. 근데 이거 해가지고 팔면은 우리 남는 것도 거의 없어.
하면 사실 선택을 안 할 수도 있는 거긴 하죠. 그죠. 본론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민병덕 의원실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게 가맹점주분들한테 선택권이 생기면은 그러면 그분들 또한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카카오 또한 이걸 수수료를 좀 낮춰가지고 그분들의 선택을 유도하게 되지 않겠느냐. 그럼 이게 간접적으로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그런 효과가 발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뭐 실제로 그렇게 될지 아닐지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거죠. 왜냐면은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불이익 같은 게 발생할 수도 그쵸. 있고 직간접적인 불이익도 발생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수수료율이 실제로 발생하는지 효과에 대해서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런 보도도 있었어요. 이 한국일보의 보도인데 카카오톡 선물하기 등에 대해서 이런 거를 갑질하는 거를 제재한다라고 해가지고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가이드라인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공정위가 이제 가맹점주 70% 이상의 동의를 받도록 하는 거 아까 내용에 담겨 있었죠. 네네네. 그리고 가맹점주하고 본사의 수수료율 분담에 대해서도 이게 가맹점주가 다 100% 내면은 안 되도록 하는 그런 가이드라인에 담을 거라고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 지금 보니까 그 카카오 선물하기 브랜드별 수수료비 분담별 이거 보여주셨잖아요. 네, 거기서 이제 본사가 0% 이렇게 있는 곳들이 없게 만든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러니까 가맹점주들이 100% 다 내면은 공정위가 제재를 하겠다라는 형태의 가이드라인을 만든 거고요. 네네. 또 이번에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게 결제 과정에서, 그러니까 결제를 정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시차 같은 것도 있어요. 카카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우리는 한 달에 4번 정산해 주는데, 근데 쿠폰 사업자들의 정산에 따라서 이게 받는 주기가 가맹점주들이 최종적으로 그죠. 받는 주기가 거의 한 이게 2달까지 좀 벌어지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좀 조율을 해가지고 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요. 그래서 의원실에서는 최종적으로는 카카오하고 협의를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수수료를 낮추는 방안까지도 논의를 하고 있다 정도의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일단은 그럼 공정위가 이번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을 좀 이게 따르게 되면 그래도 어쨌든 약간 수수료 약간 문제들은 좀 자정적으로 좀 해결이 될 수도 있겠네요. 네, 좀 그런 것들을 실제로 기대를 하고 있고 수수료를 직접적으로 인하하는 효과도 있을 수도 있고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본사하고 가맹점 간의 수수료 분담이라던가 혹은 정산 주기라던가 그런 문제들이 어느 정도는 해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이 좀 커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다만 그런 걸 다 떠나가지고 최근에 좀 카카오가 논란이 많잖아요. 그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는데 뭐 SM 인수 과정에서의 그런 시세 조정 논란도 있고 그리고 또 카카오 모빌리티 관련된 네. 분식회계 이슈 같은 것도 있는데 사실 이 문제도 어떻게 보면은 그런 카카오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누군가가 희생을 하는 그런 어떤 상황으로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번 사건 또한 어떻게 보면 연장선상에서 카카오 선물하기가 너무 수수료를 과도하게 받는 반면에 정산 체계가 불투명하다라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제기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 참여연대가 아까 기자 간담회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변호사분이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온라인 플랫폼 관련 거래에 불공정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온라인 플랫폼 거래공정화법이나 뭐 독점법들을 제정해야 된다라는 그런 입법 취지를 강조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법장치로는 사실은 과도한 수수료율 편취에 대해서는 제재할 수가 없는 게 사실 현실적인 문제인 거죠. 법적 근거가 없다. 맞습니다. 그래서 시장 논리 관점에서 사실 플랫폼 사업자들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사실 뭐라고 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다만 우리가 카카오 같은 경우에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거고 카카오가 그 많은 사용자들이 이용하기 위한 그런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사실 상당한 투자를 한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런 이후에 카카오톡에서 어떤 부가가치를 만드는 그런 과정에서 어떻게 보면 좀 소비자들한테 비용을 좀 전가할 수도 있게 되는 예컨대 지금 이렇게 수수료를 많이 받으면 소비자들은 더 돈을 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죠. 네, 그런 문제들이 좀 발생을 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시장 경제를 떠나가지고 좀 경제 정의라는 관점에서는 좀 부합하지 않는다는 그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플랫폼 서비스를 주도하는 카카오, 뭐 다른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런 이해관계자들 간에 좀 적정한 타협선을 찾아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네, 오늘 이슈 체크 시간에서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수수료 관련해서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 수 있었는데요. 저도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수수료 뭐 이런 체계들이 잡혀 있는지 잘 몰랐네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할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저희는 좀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밌는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